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다섯 번째 이제 어음수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듣고 있죠, 여러분? 뭐 짬짬이 한번 들으면 될 겁니다. 왔다 갔다. 자, 이제 어음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은 뭐 이제 기명날인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들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왜냐면 어음수평이도 우리가 실질 관계가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요건도 갖춰야 돼요. 하나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의 법률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엄수평이야, 그죠? 그런데 그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 취소라든지 하자가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 요건에 대한 어음수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일단은 다 갖춰졌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수표 행위하는데 그 행위가 민법의 법률 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음수평에도 어때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능력 있는 자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적이 확정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야 돼요. 그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어음수표의 하자의 의사 표시하고 외적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하나의 틀을 알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음수표의 능력, 어음수평에 따른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연인은요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하죠. 그렇게 보시면 비영리 법인도 우리가 어음수평의 능력이 있다고 아까 봤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있다고 봤죠. 그죠? 예, 그 정도로. 조합은 어때요? 어음수표 권리 능력 없죠? 조합은 전원이 해야 되죠. 이런 겁니다. 그 정도. 그 민법상의 어떤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게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 행위 능력이다. 우리 일반적인 법률 행위도 행위 능력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한 능력자 뜻이 의사 무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럼 표현이 아직 안 바뀌었지만 제한 능력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의사 무능력자도 다 제한 능력자들. 피한정 후견인도 이것도 제한 능력자들이죠. 제한 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아유, 이거 뭐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이 어음수표 행위를 했다? 이거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알겠죠? 무효입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실질 요건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사 무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음을 발행했다. 아, 이것도 외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음수표행위는 무효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물적 항변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알겠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아무리 어음수표행위 무효를 하더라도요. 무효를 하더라도 어음수표 자체 있죠.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인성과 독립성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수평이도 만약에 어음이 무효가 되더라도 어음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다음에 오는 독립성 때문에 또 다른 어음수평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겠죠. 독립성에 따라서. 알겠죠? 항변을 할 수 있지만 그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법정 대리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항변 사유인데 물적 항변 사유.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도 마찬가지예요. 미성년자와 행위 동일하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이제 항변 사유로 얘기할 때만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어원법적으로 큰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곤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을 알기 위해서 형식적 요건하고 실질적인 어떤 법률 행위 어떤 요건 그죠? 갖춰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표의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그래서 음수표의 의사표시 하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음수표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시험에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음수평이도 의사표시에 가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연나 표시, 사기에 의해서 만약 음을 발행했다 등등도 그 행위 자체의 내용을 판단할 때는 적용됩니다. 알겠죠?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어음 수표 행위 그 자체, 어음을 발행한 그 자체가
만약에 유효하려면 어때요?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흠결이 있으면 그 행위 자체는 무효 취소가 되는 거죠. 물론 무효 취소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 무인성과 독립성에 의해서 어음 자체는 어때요? 유통이 된단 말이죠.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어때? 어음 자체는 어때요? 유효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 자체가 무효 취소냐 이 문제거든요. 일단 허위 표시와 관련된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으면서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음을 발행해 주는 거. 이거는요, 통정한 어음행위, 허위의 어음행위죠. 그래서 통정한 허위의 어음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발행 자체가 무효예요. 이때 발행행위 등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게 무효다. 이게 통정어표는 무효다. 주장하는 자가 책임져야 되겠죠? 주장하는 자가 그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런 뜻이 어음수표를 발행하는데도 서로 짜고 발행했다. 그 어음수표 발행 행위이죠. 행위 그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음이 무효라 하더라도 어때요? 어음이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어때요? 독립성에 의해서 유통이 된다니까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허위 표시 무효를 누구한테 주장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돈 받으러 오면 모든 사람이 주장할 거냐 아니면 어때요? 당사자만 주장할 거냐에 따라서 인적 항변하고 물적 항변은 나중에 항변이 나눠져요. 대항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그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의사표시 하자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늘 여러분 여기 실질관계 생각할 때는요. 그 어음수표 행위 자체가 무효이냐 하고 그 다음에 무인성 독립성은 별개입니다. 별개로서 어음수표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알겠죠? 어음수표 자체는 유통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음수평이 자체 하자. 자, 그건 그게 됐죠? 이건 뭐 그렇고 이번에는 어때요? 어음수평이 자체 하자겠다. 이건 어때요? 어음수표 자체, 어음수표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일치하자는 어음수평이 자체 존재해야만이 어음수평의 무효를 주장할 취소할 수 있다. 어음수표 자체에 대해서 그죠? 만약 어음수평이 자체는 의사표시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원인 행위만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뭐죠? 아까도 말했듯이 무인성에 의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건 인적 항변 사유가 될 뿐이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앞쪽에서 분명히 어음수표 행위라 그랬어요. 원인 행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원인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음수표 행위 자체, 발행이면 발행, 배서면 배서 있죠. 그 자체가 무효 취소됐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따지는 건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항하는 문제. 여기 시험에 나왔었던 겁니다. 어음수표, 그죠? 어음수표 행위가 무효 취소되더라도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맞죠? 근데 선의는 민법상의 선의로 보아서 과실에 존재하지 요하지 않고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적 항변 소진이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느냐, 악에 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선의 악에 대해서 과실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음상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선악을 어떻게 되냐면 어음수표의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 이걸 우리 악이라 그래요. 알겠죠? 이걸 말한다. 그래서 이 알고 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고. 선의는 그런 의미고. 제3자, 어음수표의 발행의 제3자는요, 직접 상대방 이외에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어음수표 소진을 말합니다. 됐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판례 표현에 하면 어음행위의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 하자겠다는 항변은 어음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인적 항변에 불과한 것이고 어음 채무자는 소진이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아닌 한 소진이 보세요 나오잖아요.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종전소년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A라는 사람 B하고 발행을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배설을 해서 뭐 쭉쭉 갔다 합시다. 배설가 쭉 많이 있었다 합시다. C가 이제 최종 소지인이야. 그죠? 소지인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어음행위 자체가 있는데 이 어음행위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 있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B가 뭐 강박을 했거나 착오로 만약 어음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어음행위를 한 것을 나중에 마지막 소진이 이렇게 돈 달라고 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A가 나 B하고 관계 그 어음 발행할 때 내가 착오로 발행한 것이거든? 라고 하면서 돈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항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안 되죠? 그런데 뭐 한다? 우리 법조문으로 판례는 뭐예요? 이 A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착오, 사기, 강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A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엄을 C가 취득한 거예요. 그럴 때는 A가 항변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C가 어때요? 중대한 과실로 착오, 사기, 강박을 몰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A는 이 착오, 사기, 강박으로서 어때요? 소지인 C에게 항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게 항변이란 그런 겁니다. 알겠죠? 제3자에 대한 항변이라는 그런 겁니다. 항변 그 말을 한다. 그런 용어를 하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음수평의를 취소한다 그러죠? 취소할 때는요. 이때는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현재 음수표 소지인도 포함합니다. 취소의 상대방. 만약에 취소한다면, 음수평을 취소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극심한 강박이다. 아주 극심한 강박은 우리 뭐 민법도 마찬가지 무효죠, 무효? 무효입니다. 음수평이 자체가 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알겠죠? 무효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고요. 자, 발행 교부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자료를 살펴볼 건데 어음은요, 이제 그 실질 요건도 따져봤죠. 형식적 요건씩 따져봤어요. 그거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 발행 교부 해석할 때 발행은 어때요? 어음의 작성자가 어음 요건을 갖춰서 무슨 의사로 해야 돼요? 유통시킬 의사로. 알겠죠?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의 자기 이름으로 기명하는 선에서 교부하는 단독행위라고 봐요. 알겠죠? 어음을 발행해야 돼. 발행해야 돼. 그죠? 어음은 발행해야 돼요. 그럼 발행된 어음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석이죠. 요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어음 수표 행위 해석이다. 어음 수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외관주의 법리예요. 외관주의 법리. 외관주의 법 거래 안전이에요. 거래 안전. 그래서 어음 수표를 해석할 때는요. 행위를 해석할 때는 내부적인 원인 관계라든지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어음 수표에 적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따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음수표의 객관적 해석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기재된 문헌에 따라서 문헌성 그죠? 따라서 객관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지 어음수표에 적힌 것 이외에 다른 것 갖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당사자의 의사를 추지하거나 어음수표 기재를 보충해서 변경해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음수표는 외관범위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어음수표 유효 두 번째 나오는 게 외관 해석 원칙이죠. 두 번째는 유효 해석 원칙이에요. 어음수표가 무조건 그러면 무효로 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어때요? 유효로 될 수 있게 약간의 그죠? 완화를 두면서 해석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음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도 어때요? 이게 유효를 시켜서 유통성이라든지 어음수표 행위 자체를 유효를 하는 게 더 좋죠. 외관범위상. 그래서 어음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성시대 원칙에 따라서 유효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게 유효 해석의 원칙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달력에 존재한 날이 뭡니까? 2월 30일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11월 31일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발행일을 2월 30일,
만기를 11월 31일 적어놨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걸 무효로 하면 좋을까요? 어문 외관만 잘 가르쳐지면 이걸 무효로 하면은 거래 안전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유효로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2월 30일이라는 것은 2월 29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유효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30일이라는 일이라는 것은 없는데 이거는 아마 30일로 생각했을 것이다. 11월 말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유효 해석의 원칙이에요. 알겠죠? 또 뭐예요? 지급지 내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의 지급 장소를 기재하는 거. 그때는 어때요? 예를 들면 지급지는 원주시, 지급 장소는 춘천시. 원주하고 춘천 지금 다르잖아요. 지급지는 원주래. 근데 지급 장소는 춘천시래. 앞뒤 말이 안 맞죠? 그래도 이거를 무효로 하지 말고 그냥 지급 장소가 없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유효한 의무를 해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음수표 유효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반영한 게 뭐냐면 어음수표 빼고 가보면 보충성 규정을 갖고 있어요. 어음수표의 그죠? 어음법 2조, 수표법 2조에 가보면요. 어음수표 요건의 보충성이라 그래서 일정한 부분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해석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예 법에 규정해놨거든요. 이걸 어음수표법의 보충성 규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어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리해 놨습니다. 해석의 원칙하고, 그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음이 만들어지는 요건이 있죠. 형식적 요건, 실제 요건, 그 다음에 어음이 발행되고 교부돼야 된다는 거 원칙, 그 다음에 어음 수표에 문제 생길 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행위 해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시험에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질 요건, 오음수표에 대한 그죠? 실질 요건, 오음수표법상에 이 실질 요건은 오음수표법상에는 규정이 없어요. 민법의 일반 원리 따르는 거예요. 발행이라든지 배사하는 그 행위 자체, 원인 행위가 아니에요. 오음수표 행위 그 자체에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민법의 일반 법원리가 그것도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다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의 권리 능력이죠. 자연인, 회사도 있죠. 그 다음에 된다면 알면 돼요. 비영리 법인도 되죠. 권리 능력 없는 사람도 어음수표의 능력이 있습니다. 조합은 우리가 안 된다 그랬죠. 조합은 안 된다. 그래서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조합은 전원이 권리 의무 주체해야 된다. 조합은 전원이 기명 날인 서명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대표조합을 밝히고 어음을 발행한다. 그죠? 그런 거다. 그래서 대표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을 많이 대리했다? 그러면 어때요? 대리가 유효하다 그러면 어, 전원이 조합은 전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했다. 그죠? 그럴 때는 공동 발행이라고 합동 책임지는데 합동 책임은 또 나중에 설명해야 될 겁니다. 됐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표행위 능력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수표행위는 항변을 하는데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있다. 이게서 물적 항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가 어음을 발행했다. 그럴 때 원칙은 어때요?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취소되면 이 취소는요. 나중에 보겠지만 물적 항변 사유에 누구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됐고요. 피한정 후견인 뭐 미성년자가 동의를 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어때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뭐 그 정도. 민법과 똑같은 거다. 그 대신에 이제 실질 요건으로 갖춰야 된다. 어음행위 그 자체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의 의사표시다. 어음수표 행위도 있죠.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진입 표시에 대한 내용, 허위 표시, 착오랑 다 적용된다. 그죠? 다 적용됩니다. 조심할 거, 항상 조심할 거, 그 어음행위, 발행행위와 자체가 허위 표시나 착오라는 의사 표시라 하더라도, 무효 취소된다 하더라도, 어음수표 자체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어때요? 유효하게 유통이 된다. 또 우리가 독립성이라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어음수표의 의사 표시의 불일치는 어때요?
어음수표 행위 자체에 존재되지, 그죠? 다른 거면 안 돼요. 그래서 어음수표 행위 자체에 되지 뭐 원인행위라든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 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선의의 제삼자를 대항 못한다. 이 선의는 민법상 선의 의미로 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음법적으로 이 선의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음수표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자만 악의자예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중과실인 경우도 대항 불가해요. 중과실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죠? 해야 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자만 악의자가 되는 거죠. 선의자. 만약 이걸 몰랐다 그러면 선의자가 되는 거죠. 중과실이 있더라도 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 선이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음법에서 제3자라는 것은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어음수표 소진도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3자는 넓어집니다. 알겠죠? 민법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어때요? 상대방이나 직접 상대방 제3자를 말하는 경우 있죠. 그다음 그렇게 하지만 그다음 취소의 상대방도 어때요?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현재 어음수표를 갖고 있는 자에게도 할 수 있다. 강박의 정보가 심하면 무효다. 그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음의 작성자가 어음력 갖춰서 어떻게 발행해야 된다고 했죠? 발행해야 됩니다. 당연히죠. 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명날인해서 교부한다. 교부하는 발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음의 기명날인 서명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 교부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음행위는요. 어음행위, 어음채무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어음이 발행행위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알겠죠? 발행을 해야만이 그러한 채무가 발생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해석 원칙, 어음수표 외관 해석 원칙이 되겠죠?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오직 수표문에 기재된 문헌에 따라서만 해석한다. 그렇죠? 문헌에 따라서만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나타나지 않는 어음의 사정에 의해서는 추지하지 못한다. 그죠? 추지하거나 추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 기재를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유통성을 보장한다. 그죠? 어음수표 유효 해석 원칙이다. 신의성시의 원칙에 따라 유효로 해석한다. 그죠? 무효로 하는 게 무효로 하는 것이 저게 아니다. 가능하면 유효라고 해석한다. 알겠죠? 그래서 달력에 존재하는 것들, 그 판례들 이런 것들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법의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규정이 있다 그랬죠. 이게 보충성 규정이 어음법 2조, 수표법 2조에 있어요. 그건 조문인 내용인데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어음 발행할 때 요건을 따질 때 나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우리가 어음의 기본적인 서설도 해봤고 수표 행위도 해봤어요. 이제 어음 수표 행위가 뭔지 아시겠어요? 어음 수표 행위도. 그죠? 그리고 어음의 요건도 따져봤고 어음의 어음 행위의 형식적 요건, 어음 행위의 실질 요건, 행위에 대한 요건을 따져봤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3절 대리가 나오는데 이 어음 수표 행위는요, 대리 행위에 굉장히 친한 행위예요. 그리고 대리 대행 문제가 가지고 판례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즘도 뭐 거의 어음은 대리 대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 생기다 보니까 판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음행위의 대리 대행을 우리가 틀을 좀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민법의 대리 있죠. 대리 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상법의 대리 대행도 있잖아. 그죠? 상법의 대리는 뭘까요? 거기에 지배인의 행위라든지 뭐죠. 그죠? 대표이사들의 행위들이 대리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요런 것들 민법상의 대리 문제, 상법상의 대리 문제 요것이 그러면 어음수표 행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럼 어음수표 행위도 대리 행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대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이 잘 접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시험은 쉽게 나왔는데도 내용 자체가 헷갈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수평에도 대리가 있는 대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음수평에도 무권 대리 있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조문상 가보면 그죠?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어음수표상의 무권 대리인 그죠? 이들의 그 행위도 좀 달라요. 그래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월권 대리도 어음에도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의 대행. 뭐 대행은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뭐 그 대리인이 아니고죠.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 자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행은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 어음의 위조 있죠. 위조 행위입니다. 위조. 위조 행위의 모습이에요. 권한 있게 대행을 하면은 그냥 대행이에요. 권한 없이 만약에 대행을 하잖아요. 위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권한 없이 대행하면 위조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한번 알아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대리 대행에 대한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평의 대리 대행이 나왔네요. 거기 교재가 571페이지입니다. 자, 서설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끝내야 됩니다. 이건 알겠죠? 이런 것들은 수평이는 재산법적 법률행위다. 맞습니다. 대리의 친한 법률행위다. 맞아요. 그죠? 그 대리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음수표 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어음수표법입니다. 근데 어음수표법에 가보면요. 어음수표법에 가보면 조문이 딱 한 조문이 나와 있는데 어, 거기 가보면 조문이요. 어음법 7조나 어음법 71조, 약속어음, 수표법 11조에 가보면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서 나와 있어요.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냥 무권 대리 그래 있어요. 거기 뭐 표현 대리인이 그죠? 이렇게 월권 대리인 그런 거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조항이 있다만. 그죠? 이 조문에 그러면 월권 대리라든지 표현 대리도 이게 포함되어 있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봐야 되는 부분. 알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 여기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든지 뭐 대리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대리 그냥 일반 상황, 일반 그죠? 민법이나 상법 대리 관행을 그냥 따라주면 되는 거죠. 그죠?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민법, 상법의 대리에 관한 관점이 정확히 안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그다음에 엄수평의 대표와 대리는 동일하게 다룬다. 그래서 엄수평에는요, 대표라는 말을 따라 안 쓰고 대리라는 말을 따라 안 쓰고 똑같은 말. 알겠죠? 그냥 대리란 여기서 엄수평의 대리 그러면 대표하고 똑같은 말 같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엄수평의 타인에 의한 엄수평의 방식은 어떻게 한다 했죠? 대리 방식과 대행 방식이 있다 이미 말씀드렸죠? 대리 방식은 어때요? 대리인이 엄수표에 나타나요. 누구누구 대리인 누구라 쓰는 거지만 대행 방식은 어때요? 본인의 이름을 쓰고 대행하는 자는 이름에 나타나지 않는 걸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타인이 본인 명의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대행 방식이라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거다. 자, 그럼 우리 대리 대행의 형식적 요건을 한번 갖춰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대리 어음수표행의 대리 요건이다. 형식적으로 본인을 표시해야 돼요. 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우리 어음수표행위는요. 엄격한 현명주의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민법은 현명주의에 비해 현명주의예요. 민법은 현명주의예요. 민법도 현명주의다. 그죠? 민법도 현명주의 맞다. 그 상법은 어때요? 상법은 어때요? 우리 상법에 상행위 대리인은 비현명주의예요. 이름을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지 않더라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음법은 어때요? 엄격한 현명주의야. 어음수평에 있죠. 이게 대리행위를 하려면 어때요? 반드시 대리인 자신의 기명 날인 서명이 어음수표행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뭐죠? 엄격한 현명주의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대리는 어때요? 대리인들은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책임집니다. 왜? 어음수표에 자기가 기명 날인 서명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죠? 자, 됐다.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리관계 표시입니다. 그럼 대리관계 어떻게 표시하냐? 당연히 표시해야 되죠.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앞서 잠깐 본 적도 있지만 대리인 또는 대표기관은 어명의 대리하면 대리인, 대표이사 그 자격을 나타내는 명칭을 반드시 어음 표시해요. 엄격한 현명주의라고 했죠? 물론 그렇다고 다 표시할 건 없고요. 본인을 위한 어음행위를 인식됐을 정도 규정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지배인, 지점장, 후견인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건 충분히 대리관계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꾸로 있죠. 법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할 때는요. 대표자 또는 대리인까지 표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수동 대리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수취인이 법인이야. 그럴 때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 적을 필요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걸 말한다. 자, 그러면 회사 법인 표시, 비영리 법인 표시, 자격 표시하자. 가볼까요? 회사 법인 표시 어때? 회사는 대표기관, 대표이사의 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신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유신 하고 김유신인. 알겠지? 이게 해야 되죠? 다만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수임이 지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어음수평이도 회사 대리인의 어음행위로 유효하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 판례 입장. 그죠? 판례 한번 볼까요?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대표 기관이 법인을 위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성명을 기재해야 되는 것이 그죠? 대표한 자신이 직접 어음행위하는 경우이고 대리인이 어음행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음상에 뭘 표시해야 된다? 대리 관계를 표시해야 돼. 그 표시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이 위한 어음행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그죠? 대리관계 표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갑 이건 어때요? 대리관계가 표시된 걸 봐줘요. 해동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 영업소 갑 하는 것도 어때요? 대구 영업소장이라는 명칭 역시 대리인 자격 표시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다. 대표원 이사에 관한 어음수평이는 어음수평의 효력이 있다. 그렇죠? 비영리의 구성원 간사라는 자격 표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면 조선재단법인 간사 누구누구 그죠? 간사 하지안인 해도 그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학교 같으면 요 학교 같은 판례 하나 볼까요? 이게 재밌는 판례긴 합니다. 하나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체 여러분 학교 그러면 뭐뭐뭐 학교 그러잖아요. 학교 그러면 학교 자체가 법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장이라는 명칭이 있죠. 이거는 대리인 대표기관 표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겁니다. 학교는 주로 법인에 속해 있는 거죠. 재단법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재단법인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재단법인 소속의 서울학교의 학교장 하영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학교 학교장 하영태하고 하영태인 해서 업을 발행했어요. 이거는 서울학교란 법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요. 하영태 개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법인이 아니에요. 서울학교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국재단법인 및 대표 관계 표시를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한국재단법인 책임지겠지만 그거 없이 그냥 서울학교 학교장 하영태인 됐다? 그건 어때요? 법인이 책임지지 않고 뭐가 진다? 학교장 개인이 발행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거죠. 영조물이라는 거죠. 학교 자체는 권리의무의 기속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영태 엄행위가 서울 학교에 기속될 여지도 없어요. 이건 뭐 저 법인이 아니니까 결국 하영태 개인이 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요. 이랬죠? 그 판례 하나 재밌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것만 좀 하고 마무리 좀, 김영란의 서명까지만 하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격 표시하자. 어음수표 대리는요, 기관인 대표는 법인을 위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되죠. 엄격 요식주의죠. 판례는요, 대표 자격을 표시하지 않고 어음수평에 대해서 사안, 그죠? 사인이죠, 사인. 그죠? 사인입니다. 직인 날인이나 자기 사인 날인을 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안별로 판단한다. 지금 사안별로. 그래서 한국 주식의 대표이사인이라고 조약된 직인을 날인하는 경우 유효한 대표자의 표시로 어음수평이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한국 주식회사 하지안하고 한국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지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표관계 표시하고 기명날인 서명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엄수표 대리할 땐 대리는 엄수표면에 뭘 있어야 돼요? 엄수표면에 자신의 기명날인 서명을 반드시 해야 돼요. 대행은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대표기관인 자인의 기명날인 서명이 전혀 없이 만약에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법인 직인만 찍었어. 법인 명칭에 찍었죠. 그 어명에는 무효입니다. 무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주식회사 직인만 찍었어. 이건 무효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요? 한국주식회사 대표이사 하혜성하고 자기 개인 도장을 찍었어요. 이것도 안 돼. 알겠죠? 안 됩니다. 이 판례는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김영, 날인, 서명 관련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 하나 하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그거 뭐냐면 이 판례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와 관련 김영, 날인 관련해서 대리시 대리인의 김영 생략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은행 지점장이요.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음의 배서인 난에 지점의 주소, 지점 명칭이 찍힌 명판을 찍었어요. 찍고 김영은 생략한 채 그냥 자신이 뭘 찍은 거야? 도장만 찍은 거예요. 이건 어때요? 대리인의 김영 생략으로 김영이 생략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의 김영이 누락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배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의 배서고 배서 연속에 흠결이 있는 걸 봤던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끝에 가보시면 우리가 그죠? 대리로 어음이 유효하려면 대리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때요? 대행 방식으로 위임받아서 하든가 그래야 유효한 것이고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 날인이 누락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무효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요 대리 대행 방식의 그죠? 대리에서 대행해서 우리 형식적 요건을 따져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대리 대행은 좀 잘 들어두시고 천천히 나올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표로 한번 또 그림으로 여러분하고 복습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